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삼삼엠투 포함한 다양한 공간 대여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된 서서움입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이고 새우 200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평범하지 않나요? 이런 평범한 저도 여러 채의 단기 임대를 돌리면서 한 채에 50에서 100만 원 사이 순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현재는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하게 버는 분도 계실 거고 훨씬 잘 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현재 벌이가 얼마이고를 떠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딱 5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의 소망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갈증도 있으실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죠. 50만 원 더 벌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삼삼엠투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저는요, 50만 원 벌면 하고 싶었던 일 첫 번째가 마라탕 시켜 먹기였습니다. 갑자기 마라탕 참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웃기죠. 생활비를 극도로 아끼다 보니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마라탕, 엽떡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 개에 2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은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한 생활비에서는 너무 큰 지출이었거든요. 50만 원 벌면 하고 싶은 두 번째 일은요. S&P 500 30만 원씩 더 사기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월급이 적어 원하는 만큼 적립하지 못했어요. 돈을 벌면 적립식 투자도 하고 우량주도 모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50만 원 더 벌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강의를 잠시 멈추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월급 외에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요. 아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미술학원을 보내주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주말에 근교 카페에 놀러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잔 하며 행복을 찾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간절해서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더 벌기입니다. 월급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를 줄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았습니다. 극으로 아낄 때는 다양한 부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고 월급을 100% 이상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 자체가 적다 보니 모아봤자 300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면 상사들은 회사에 오래 헌신했다는 이유로 저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0년 후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최대 400만 원 모으는 상단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내가 10년 후에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었을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는 도무지 만족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부업의 세계로 뛰어들었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부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삼삼엠투가 첫 부업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했고 특히 직장인 부업으로 유명했던 건 거의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나열해보자면 쿠팡 새벽반, 배달, 1일 알바 등 몸으로 때우는 알바부터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시작했던 스마트 스토어는 단 한 건의 판매도 일으키지 못한 채 디지털 노가다로 전락하고 그만뒀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경매 같은 것도 공부했었고요. 제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거로 짜잘하게 포스팅하고 돈 벌고 체험단으로 밥 먹으면서 생활비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또 전공을 살려서 강의를 만들어 크몽에 판매해 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때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모든 N잡을 경험해본 제가 왜 단기 임대를 추천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팅해놓으면 나의 노동과 시간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약 1년 반 동안 경제 관련 서적을 100권 가까이 읽었는데 돈을 유의미하게 벌려면 내 노동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써있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내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노동은 적게 들어가면서 돈이 벌리는 것은 뭘까 고민했습니다. 처음부터 삼삼엠투라는 플랫폼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많이 알고 계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마치 내 집 없이 호텔 운영하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게스트 예약이 들어오면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벌리는 구조 아닐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장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죠. 일단 매물 구할 수도 없었고 부동산에서는 거절만 당하고 어플에 조회해보면 이렇게 많은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주의 시도 끝에 결론은 에어비앤비 잠정 보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단기 임대 3,3M2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자영업자들 대단하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몇백의 월세를 내고도 어떻게 남는 게 있는 건지,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일을 하는데 망하는 식당은 왜 이렇게 또 많은 건지.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월세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월급을 겨우 280 받는데 월세 냈다가 손해만 보고 나오면 어쩌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그릇에 맞는 매물을 찾아보다 싶어 보증금 500에 35짜리 원룸 오피스텔 매물을 만나게 됩니다. 단기 임대 초보였던 저는 처음에 정확한 입지 분석보다는 월세가 저렴한 곳에 집중하며 매물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입지를 분석하고 잘 팔릴 곳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1년 전에는 저도 여러분처럼 초보였고 고정 비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저 월세가 싼 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내가 살지도 않은지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깝고 공실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다가 한 매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매물은 이미 직원 숙소로 쓰던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돌리겠다고 집주인 허락을 받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운이 좋았죠. 조금 구식이긴 하지만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맞춰져 있었고 이 정도면 남자든 여자든 무난하게 선호할 것 같았습니다. 당근 마켓을 이용해 집기도 세팅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며칠 만에 예약이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월세에 적당한 주세를 받고 파니까 투자금 대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3,3M 도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단기 임대는 생각보다 정말 수익률이 높은 부업인데요. 저는 첫 번째 집에서 약 6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들어간 투자금 대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한 예시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집기 비용은 풀옵션이라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이익 빼기 투자 비용 곱하기 12에서 나누기 투자금, 이걸 곱하기 100으로 1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은 110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등을 빼고 보수적인 순이익을 60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12달이니까 720만 원이고 내가 들어간 투자금은 5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수익률 144%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년간 보증금 500을 넣어서 72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들어간 돈이 월세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겠죠. 중간중간 공시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수익률임이 분명합니다. 보증금 정도만 있어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시작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 부업이에요. 최악의 경우가 공실이겠죠. 그런 공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월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세팅해 놓으면 팔립니다. 제 1호기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희 경우에는 35만 원짜리 월세니까 대충 일주일에 10만 원 받고 팔면 벌지는 못해도 적어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0만 원이면 정말 싸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손해볼 장사는 아닌 거예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예약률이 좋은 지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약이 잘 들어올 곳에 열면 이런 걱정도 없겠죠. 그러니 모은 돈이 얼마 없는 사회초년생, 큰 돈으로 시도하기 부담스러운 주부, 딱 50만 원만 더 벌고 싶은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는 최적의 부업인 셈이죠. 그러면 얼마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이 부업을 시작해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3,3M2의 초기 창업 비용은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서 돈이 얼마 없는 분들도 가능한 부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에 70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 비용 100만 원, 중개수수로 약 30만 원 정도 들어서 1,13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만 아끼고 굴리고 생활하던 저는 단기 임대를 알게 되고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 몇 달 만에 미친 듯이 매달려서 단기 임대 6채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 대여로 월 1,000만 원을 찍게 됩니다.
평범한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겠어요? 3,4멘투가 개꿀부업, 하루 10분이라는 워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개꿀부업은 없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매물 찾는 과정부터 집주인 동의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렵게 연 숙소에서 진상을 만나서 멘탈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길이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때마다 앞서 써놨던 내가 50만 원 더 벌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기 임대로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어서 내가 원하던 그 일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로 3,4멘투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더 벌면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단계별로 적어보세요. 강의 듣고 컨설팅 듣고 저와 함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3,4멘투 창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에어비앤비를 고민하던 제가 왜 3,4멘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